본인의 성격부터 일단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이 억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큰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성향으로 산다고 문제가 되느냐. 안녕하세요. 회피형 남편과 22년 살고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고 먼저 화해를 하지 않네요. 그래서 작은 문제도 일이 커져요. 휴. 페달을 걷더니 입 닫고 있는데 이번은 저도 지쳐서 닫고 있고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시차 같은 남편 보고 있으니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전형적으로 수동 공격이라고 하죠. 수동 공격이 뭐냐면요.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애둘러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동 공격이든 직접 공격이든 공격은 공격이죠. 그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공격이 무력화되게 돼야 돼요. 공격이 무력화되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걸 안 힘들어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힘들어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주먹으로 빵 때려요, 아내분을. 그런데 아내분이 하나도 안 아파해. 그럼 2번 3번 때리다 보면은 남편도 지치겠지. 그러다가 안 때린다고. 근데 남편이 주먹으로 때릴 때마다 아내분이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해. 그럼 '내가 때리니까 찍소리 못 하네. 내가 때리니까 저 사람이 힘들어하네.' 하고 또 한 대 또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폭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면서 정신적인 폭력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공격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힘들어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배달을 말을 안 하고 10 달을 말을 안 해도 아내분은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밌게 사십시오. 남편한테 말 걸고 싶으면 거시고요. 남편이 대답 안 하면 그냥 마세요. "여보 밥 먹어." "여보 뭐 일 없었어?" 그런데 말을 안 한다? 그럼 마세요 그냥.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계속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저 여자가 힘들어하겠지?' 이러면서. 근데 입을 닫고 있어도 안 힘들어하시면요. 남편도 입을 열어요. 왜냐면 지도 입 닫고 있는 거 힘들거든. 입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이렇게 꿍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 들어가는 일이잖아. 그런데 아내분이 그 공격이 자꾸 먹히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공격을 해도 그냥 '아 뭐 그러려니.' 하고 '저 벙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벙어리랑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사시면 돼요. 벙어리랑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말고 뭐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 그랬는데 뭐 대답 안 하면 말고 대답해 주면 이제 고마운 얘기고 "어머 벙어리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그냥 벙어리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격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편이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호이자님 또 연달아 질문이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긴 하네요. 본인을 존중하지 않아서 싫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남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내가 잡았더니 우린 안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쪽일까요? 예, 헤어지고요. 더 좋은 남자 만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남자가 열등감이 쩌네요. 다른 남자 만나시면 됩니다. 팽이님 질문 주셨네요. 외도 후 돌아는 와서 회복 중인데 평생 갚으면서 저를 위해 살겠다는데 왜 행동이 서구적일까요? 행동이 투명하고 시키는 거 군말 없이 잘하고 있지만 그 이상 나아지진 않아요. 제 마음이 답답해요. 그냥 이혼할까요? 자, 행위님, 그 세상에 공짜 없어요. 본인이 남편을 리드할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이런 게 가장 큰 착각이라고 이런 게. 네가 바람 폈지? 그래 돌아와 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 봐.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뀝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굶어 죽어야죠. 말로만 사람 바뀌면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말로 사람 바뀌고 뭐 그러면 엄청 대단한 일이죠. 각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각서까지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 못하는 아들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와서 "너 서울대 간다고 각서 써." 그럼 각서. "저는 서울대학교에 꼭 입학할 것이고 수능 성적을 만점을 받을 것이며 이걸 어길 시 아들 자격을 박탈당하겠습니다." 도장 꽝 찍어요. 그러면서 걔 서울대 입학해요?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라고. 행위님께서 엄청난 걸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걸. 가만히 있으면서 뭘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이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뭘. 분말 없이 잘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그 더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그거는 행위님께서 뭐 바라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답답하던 건 그 관계를 리드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성적이 낮아. 공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내가 리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친구 관계에서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끌고 다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리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행이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리드하기는 싫어. 근데 제가 알아서 맞춰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마치 무슨 태도냐면 애기 같은 태도입니다. 갓난아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유일하게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는 부모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울고만 있죠. 그럼 부모가 알아서 쩔쩔매면서 다 맞춰 줘요. 지금 남편한테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처럼 나한테 쩔쩔매고 맞춰 주길. 그러면 그 갓난아이의 태도는 부모의 외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갓난아이는요 부모의 외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거지 외출을 안 하길. 지금 행위님의 태도는 마치 그런 거라고요. 내 남편이 부모처럼 나를 보살펴 주기만 바라고 계시고 갓난아이처럼 울고만 있으면 '알아서 맞춰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님. 나르시시즘은 절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 있죠?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 왜 여성은 압도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많을까? 사회 문화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이거든요. 그럼 아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처럼 빽 울고 "네가 나한테 다 맞춰 줘." 그거를 마치 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 내가 위대한 상태라고 착각하고 살고 사는 거예요. 이 신경증이 왜 생기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오해하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술을 먹어야 건강해져.' 그러면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간경화, 뭐 지방간 이런 거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오해를 하면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행위님도 같은 거죠. 남편이 알아서 나한테 맞춰 줘야 돼. 네가 알아서 나한테 껴야 돼. 이거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의 행동입니다. 아이 같은 행동이고요. 애기가 뺑 울면 "엄마가 알아서 맞춰 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애기 같은 그 울음을 마치 위대한 사람의 행동, 뛰어난 여성의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술을 먹고 있으면은 건강해진다는 착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행위님의 관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진정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투명하지 않아도, 남편이 군말 없이 뭐 알아서 기지 않아도 내가 리드할 수 있고 남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나한테 이끌리지 않아도, 남편이 나한테 이혼을 하자 그래도, 설령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 남자를 내가 원하면은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내가 그 남자를 나한테 이렇게 족속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여자죠. 남편이 왜 안 잘해 줘요? 이거는 아이 같은 태도라고요.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정신병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 자기애스 인격장애 태도입니다. 절대 그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부부관계 강의 3 단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러니버스 님 "리드하는 거 너무 피곤해요. 이런 마인드 잘못된 건가요?" 예, 잘못되신 겁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이룬다. 내가 리드한다가 맞아요. 리니버스 님. 내가 리드하지 않으면은 절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리드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요구를 잘하면 되는 걸까요? 요구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강의를 다 끝나면 남녀관계 1 단계에서 뭘 가르치냐면 내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내고 그리고 요구를 받아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태도를 배워가시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나다 1년 또는 짧게 지겨워지고 연락도 받기도 하기도 싫어지는 혼자 있고 싶어지는 권태기가 옵니다. 참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고 금사빠도 아니고 젊을 때 장기 연애도 했어요. 그땐 남친이 많이 참아주고 잘 통했어요. 그런다고 함부로 사람 만나지 않고요. 노력도 해봤는데 이런 성향, 이런 권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런 성향과 이런 권태를 어떻게 바뀌셔야 하냐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즐거움이라는 에너지가 일단 강해지셔야 돼요. 예, 이런 연애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즐거움이라는 에너지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원래 놀고 에너지 넘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좀 차분하고 좀 약간 좀 무기력한 스타일에 더 가까우신가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내고 이런 성향으로 좀 바뀌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대인관계를 폭넓게 하고 막
연예인들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차분해요. 그렇죠. 본인의 성격이 연애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본인 성격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인간관계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다음에 남녀 관계 들으시고 그다음에 부부 문제 해결하세요라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본인의 성격부터 일단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이 억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큰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성향으로 산다고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바꾸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을 내가 이뤄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음 몰입과 집중은 엄청난데 빨리 지루해져요. 예, 그 빨리 지루해지는 그게 권태죠, 연애에서는. 즉 빨리 지루해지는 그 성격이 연애로 나타나서 권태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빨리 지루해지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격적으로. 내가 빨리 지루해지는 성격이 괜찮다. 나 이대로 살란다. 이러면 문제는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지루해지는 성격 때문에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럼 바꾸셔라. 어떻게 바꾸시면 된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들으십시오. 그게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그 순서대로 들으시면 이런 성격들은 저절로 좀 바뀝니다. 빨리 지루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또는 저희가 이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제 책 중에 매슬로우의 성장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인제 요나 컴플렉스에서 얘기한 요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저술한 책인데 요나 컴플렉스 그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될 거야.'라는 억압 또는 위대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이 빨리 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바뀌어야 연애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